나이키는 사실 뭐 앞에 사람들이 디즈니, 스타벅스, 뭐 나이키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분석을 좀 해야 될지 약간 요건 조금 난해할 수 있거든요. 또 나이키도 한참 주가 잘 나가다가 예, 조금 주가가 많이 밀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죠. 고점에서 30% 넘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조금 반등을 해서 지금 아마 20몇 % 정도 하락해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다른 종목들이랑 비슷하게 좀 나이키도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20.7%네요. 네네. 최근에 좀 며칠 동안 좀 올라와가지고 회복을 좀 했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우려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이제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그냥 나이키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나이키의 강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혹시 뭐 페이지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변경을 할게요. 뭐 스니커헤드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스니커헤드가 뭔가요? 네, 스니커헤드라는 게 요게 이제 네이버에서 치면은 지식백과에 나오는 건데 스니커헤드가 결국에 운동화 소집가, 운동화를 수집하는 사람들인데 뭐 한정판 스니커를 사기 위해서 뭐 며칠 동안 줄 서가지고 캠핑도 하고 뭐 실패할 경우에는 웃돈을 주고서 그러니까 리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집 한쪽 벽에 진열대를 만들어서 전시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스니커헤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신발을 왜 모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본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모으는 게 없는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건 하나씩은. 네. 뭐 뭐든지 꽂힌 거 하나. 네, 뭐 저 뭐죠? 요새 잘 나가는 뭐 포켓몬 스티커를 모을 수도 있고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텀블러든지 뭐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사람은 다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발현되는 것 뿐인데 요거로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니커헤드의 등장이 1980년대 중반에 나이키가 에어조던 시리즈를 내놓으면서부터다. 그래서 이 스니커헤드 문화가 이제 나이키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왜 시장이 얼마나 큰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뭐 재밌는 그림인데 이제 2014년도에 한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스니커 헤드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중간 나이가 19살 그리고 이제 성별로 보니까 남자가 98%더라. 그리고 한 사람당 몇 개 정도 평균적으로 신발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20개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게 좀 재밌는데 뭐 이제 그 selling for profit이라 나오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파니? 물어봤을 때 절대 팔지 않는다가 33% 그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판다가 25%예요. 이게 다 팔려고 사는 건 또 아니고. 근데 이게 2014년도 조사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파는 것도 뭐냐면 딴 신발 사려고 파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전략적 파는 겁니다. 매니아들은. 근데 지금 2014년도니까 이게 꽤 전이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20, 30대였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 30대나 40대가 됐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주 같은 거 볼 때 주 소비층이 누구냐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이 옛날 조사에 이 어렸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30대나 40대가 되어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 시대상을 보면은 다 뭐 한가정이라든지 굳이 뭐 결혼을 하지 않는 케이스도 없고 딩크족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시장에 좀 많이 뛰어들고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젠더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98% 남자였는데 지금은 또 여자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좀 많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니커헤드는 이런 거죠. 딱 신발 깔끔하게 집에다 해놓고 감상하고 저렇게 사진도 인스타그램용 사진도 좀 찍고. 이거 인스타 사진이에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어디 저기 나이키 매장 아니고? 네, 자기네 집이에요. 저기다 집 한쪽 벽에 저렇게 장식을 해놓은 건데. 이 사진 보고 또 나이키 매장이고 점원인 줄 알았는데. 점원이 아니라 자기가 플렉스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즈 잡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니커헤드는 이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생계형. 이거. 네, 생계형 스니커헤드는 이렇다. 빨래 건조돼 있고. 네, 저희 집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좀 벽에다 장식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애가 생기고 뭐 기저귀도 보이죠. 뭐 안 되더라고요. 장소도 안 되고 신발은 저기 구석댕이로 처박혀가지고 꽤 있는데 그래도? 많네요. 여기 더 있긴 있는데. 이거 일부러 저 빨래 건조대 옆에다 놓고 일부러 찍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뭐 이게 다 보관함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네. 보관함이네. 네, 뭐 꺼내 신기도 좀 힘든 상황이에요. 잠시만요. 자, 뒤꿈치 한번 봅시다.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안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무릎 꿇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앞에 구겨지면 안 되니까. 그럼요.
이거는 안 신는 겁니까? 못 신는 겁니까? 신을 때 굉장히 사뿐사뿐 걸어다녀요. 사뿐사뿐. 비 오는 날은 큰일 나죠. 비 오는 날은 안 돼요. 차라리 맨발로 걸을지언정. 그래서 그 명품 가방 들고 뛰신다는 분들 좀 이해가 되고요. 예. 어쨌든 이거 뭐 잠깐 제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의 집입니다. 네, 이게 현실판은 좀 이렇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스니커 시장이 왜 커졌냐, 스니커 헤드 시장이 왜 커졌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그 1980년대부터 형성이 됐는데 지금 커진 거는 최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진짜 매니아 위주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확장이 됐냐? 이게 과거 이제 사진인데 보면 진짜 매니아들이 이런 식으로 2박 3일씩 줄 서가지고 신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정한 매니아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참고로 네. 이 캠핑 문화가 화두가 된 게 바로 이 밑에 신발 하나 제가 넣었잖아요. 네. 이게 피존이라는 신발이거든요. NYC 피존. 그래서 뉴욕에서 섬유유연제? 그 P&G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스테이플이라는 이제 그 업체, 그 이제 스트릿 업체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낸 건데 이게 뉴욕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밤새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신발을 사려고 지금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다른 사진이긴 한데 그 당시에 발행했을 때 이거보다 더 심하게 줄 서가지고 경찰 출동해서 해산시키고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맨 앞에 줄 서 있던 친구는 3박 4일씩 줄 섰는데 경찰이 해산시키니까 이건 나는 뭐 그냥 감옥 가겠다.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 이건 나는 포기 못 가겠다. 뭐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이 신발이 지금 가격은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해요. 지금 잠깐. 오늘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이게 말이 되라는 한데 이런 가격들이 거의 많아요. 뭐 이거 옥션에서 판매되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네. 야, 아니 잠깐만요. 이거 그냥 회색 피존이 비둘기인가요? 네,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 색이어서 그런 거예요? 뉴욕이 비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플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뉴욕에서 파생됐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들의 상징인 뉴욕을 넣으면서 근데 이제 뭐 어떤 하이프도 형성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저런 것들이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다. 소비재 맞네. 아니 이거 테슬라 한 대인데 이게 지금은 제가 이미 소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로 가면 또 필수 소비재가 나옵니다. 아니 이거 무슨 그러니까 뭐 마이클 조던이 한번 신었던 신발 이런 거 아니고 아니요, 새 제품이요. 그냥 새 신발. 이게 5천만 원. 난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 매니아 양사 그 위주의 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 전환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요게 그 2018년도에 나이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온라인 줄서기. 캠핑 안 서고요. 온라인으로 샵 태그 걸어가지고 광고해주고 이제 자기네가 온라인으로 이제 줄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이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된 거가 많거든요. 요것도 한국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요. 나이키에서. 그리고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있죠. 그것도 한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효과가 좋으니까 지금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사이렌 오더가 한국에서 나온 첫날 제가 그때 야간 근무였는데 밤에 이제 스타벅스 출근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이렌 오더 한 번만 해봐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도 아직 쓸 줄 모르는데. 네, 직원 앞에서 제가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혁신적이다 이거는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전환을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었고 성공적으로 자리는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일부 사용자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다음에는 국한됐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터졌죠. 다음 장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캠핑 자체가 이제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이제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시기가 왔었고요. 이 나이키 앱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키에서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인데 코로나가 완전 도와준 거고요. 그래서 이 SNKR이라고 하는 앱이 나이키 앱에서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한정판. SNKR. 그래서 온라인 한정판 판매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줄 서지 말고 너네 여기다가 신청해. 그러면은 이제 수첨해가지고 줄게.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허들이 없어졌잖아요. 이 SNKR이 이게 코리아예요? 스니커즈. 스니커즈. 스니커즈의 이제 줄임말인데 이게 줄 서고 이런 허들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발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한정판 되면 돈 된대. 이러니까 다 뛰어드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못 먹어도 찔러나 보자. 그렇죠. 그런 지금은 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거기 가서 이 신발 그냥 뜬대요. 이거 한번 10만 원은 그냥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다 넣는 거예요. 그 매니아들은 되게 싫어요. 그러겠네. 네. 근데
이게 다음 장에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 매니아들 시장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1대1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차 뒤트렁크에 가가지고 보여주고 진품 가품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어야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 시대니까 이런 과정을 안 거치게 됐는데 이게 왜 가능해졌냐? 이게 스탁엑스라고 하는 글로벌 플랫폼이에요. 리셀 플랫폼. X. 네, 스탁엑스. 요거 이제 IPO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에 신청했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 IPO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죠? 온라인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거 한국에도 진출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투자자니까 이런 건 좀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2016년, 7년, 2, 3년 전에만 봐도 1조 원,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인정받아서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치로 봤을 땐 4조 원 이상이에요. 3.8조 달러니까 4조 원 이상. 신발이나 의류를 리셀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데 네네. 그 기업 가치가 4조 원에 달하는. 네, 근데 얘네들이 뭘 해주냐면 이 신발을 그냥 이게 제일 신발에서 힘든 게 뭐냐면요. 300만 원 주고 내 신발을 사는데 이게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진품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품이 판정이 되면 제품 넘겨주고 판매자한테 돈 넘겨준다. 이런 심플한 컨셉으로 시작했는데 엄청 컸죠. 그래서 지금 2,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한 두세 배 컸으니까.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는 이 사이트 맞나요? 스탁엑스? 네, 맞습니다. 앱도 있고요. 이게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요새는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잘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이거 아까 저희 PD 후배가 알려줘서 처음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 대충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제 눈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 주식이랑 똑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바이, 셀 이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네, 차트도 있고요. 그리고 지수도 있어요. 나이키 조단 지수, 뭐 아디다스 지수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밑에 차트가 나와. YTD.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주식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신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마우스 갖다 대면 이제 가격 변화도 나오고. 제가 예전에 이거 그 주식시장과 리셀 시장의 공통점에서 콘텐츠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무증, 유증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신발 가지고 증자도 해요? 네, 왜냐하면 증자라는 게 개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아시아 한정판이라고 해서 샀는데 일주일 뒤에 미국에서도 판매한다. 갑자기 물량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럼 또 폭락을 합니다.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분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시장인데요. 야, 이거는 무슨 신발이길래 가격이 많이 올랐네. 19만 원 하던 게. 저 정도는 우습죠. 아 그래요? 네. 33만 5천 원. 저 블러드라인. 뭐 딱 보면 아세요? 그냥 저도 이제 좀 이쪽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제가 여기가 했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첫 번째 온라인으로 전환 시도가 있었다. 근데 코로나로 그게 가속화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리셀 시장에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다음 장에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부작용들 있잖아요. 막 역주행하고 사고 나고 이거 뭐냐. 크게 뉴스에 나왔었죠. 네, 그래서 막 좀비런이다 막 이러는데 이게 그 매니아들은 사실은 싫어하죠. 리셀을 다들 이제 뛰어들다 보니까 본인들은 신발 못 사고 리셀로 사야 되고 기다리는 것도 문화의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타투 같은 거 할 때 예전에 타투 이제 선생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통도 타투의 일부예요. 이거 말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TF 시장이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요새 ETF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어요. 그 이유가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맞고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것도 맞는데요. LP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호가를 대주면서 호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대주기 때문이거든요. 이 리셀 시장도 리셀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호가가 계속 붙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같은 회사에서 계속 한정판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나쁜 점만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막 뛰는 친구들이 유동성 공급자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뛰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웃돈 주고 내가 살게 약간 이런 플렉스인가요? 그렇죠. 포기하더라도 저렇게 뛰는 거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길게 리셀 시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리셀 시장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거든요. 리셀 쪽에 보시면 나이키예요. 역시 절대적이네요. 네, 그리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도 나이키다. 잠시만요.
1등도 나이키, 2등도 나이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단 브랜드가 1위니까. 왜 아까 제가 앞에서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리셀 그 스니커 헤드의 문화는 조단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조단이 엄청난 신발이에요. 근데 하여튼 조단이 지금도 준데. 근데 이거 에어 조단 같은 경우 아예 별도로 떼어낼 정도로 시장이 훨씬 크다는 거네요. 네, 조단 브랜드는 따로 뗐어요. 나이키에서. 나이키에 파생된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조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리셀 시장 규모가 2020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IPO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2조 시장이 됐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2025년도까지 이게 6조 원 시장까지 클 예정이에요. 리셀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IPO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2019년도에 조사된 자료여서 좀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신발들 있죠. 요게 리셀 가격 상위 5개 브랜드거든요. 나이키만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리셀 가격 상위 5개를 뽑은 거예요. 근데 다 나이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있는 신발이 스타워즈 2에서 나왔던 그 나이키 백. 스타워즈 2에서 그 주인공이 그 미래에 가가지고 신는 신발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2천만 원 이상 하고요. 잠시만요.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179달러면 한 20만 원 초반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하고요. 2천만 원이요? 네. 저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2019년도의 가격이에요. 위에 빨간색이랑 파란색 나와 있는.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신발이 카니에 웨스트랑 이 빨간색 나이키랑 한 거거든요. 이 빨간색이요? 네, 근데 저것도 2천만 원 이상 해요. 왜냐하면 카니에 웨스트가 불만을 품고 아디다스랑 계약하면서 떠났거든요. 그러면 더 희소성이. 그렇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신발. 그래서 저거는 엄청나게 지금 올랐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예술가예요. 예술가 톰 삭스라고 그분이랑 만든 건데 저것도 한 700만 원 이상 호가하고 있고요. 마지막 거는 그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버질 라블로 오프화이트랑 같이 한 건데 저것도 한 700만 원 이상.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이키가 리셀 시장에서는 제일 인정받고 그냥 있다. 절대적이네요. 네, 이렇게 신발 하나 보여주세요. 저 또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실. 진짜? 네. 보여줘. 잠깐만. 이거 실제로 박상준 이사님 신발? 네, 요거 어디다 놓기가 이제 제가 신던 아니 거 들어주시면 이렇게 네. 들고 보여주시면 돼요. 네, 요거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제가 그 아기 키우다 보니까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 그래서 갖고 왔어요. 네. 왜 그 유명한 짤 보면은 나이키 조단 신고 프로포즈 할 때도 무릎 이거 안 굽히잖아요. 딱 피고 다리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런 건데 제가 이게 요거는 어차피 제가 뒤에 가서 잠깐 소개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게 지금 요거는 이제 잠깐 여기다 올려놓고 제가 입다가 아니 이거 혹시 빨래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냄새는 안 납니다. 제가 그건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요거 이거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가격부터 자꾸 여쭙고 싶은데. 요거요. 예, 그래도 됩니까 이게? 오늘 가격이 나가면 제가 남의 신발을 생전 이렇게 제 코앞에 많이 가까이 되기는 생전 처음인데. 네, 이게 이거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리셀 가격으로 네. 그 150만 원 주고 샀어요. 이 신발을? 네. 신발을. 근데 남이 신던 거를? 아니죠, 새 거. 새 거 안 신는 거를? 새 거죠, 새 거. 150만 원? 네. 잠깐만요. 이 나이키가 거꾸로 돼 있는데? 그렇죠. 브랜드가? 네, 그게 원래 여기서 이렇게 돼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트래비스 스캇이 이쪽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안 그래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왜냐면 이게 자세하게 또 여기서 설명드리면 헷갈릴 수 있어요. 물티슈 좀. 네. 아주 손이 썩을 것 같은. 아니 농담이에요. 네. 계속 하세요. 네네. 그래서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나이키의 강점 중에 하나, 왜 리셀 시장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냐. 브랜드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나이키의 강점 첫 번째가 독보적인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이게 리셀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리셀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던지 말던지 나이키 매출과는 상관이 없다. 그잖아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 결국에 나이키의 브랜드를 반증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셀 시장에서 얘네가 최고라는 것은 결국엔 브랜드를 입증해주는 거다. 그리고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이제 조사로 봤을 때도 그렇다. 이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가장 가치 있는 의류 브랜드 10년 연속 나이키가 1위예요.
심지어는 구찌나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도 뒤에 있습니다. 에르메스가 10등이네요. 예, 에르메스는 너무 비싸니까 이제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이제 명품조차도 다 제치고 나이키가 계속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만으로 봤을 때도 구찌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네요. 네, 사실은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이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발 매출로 봤을 때 나이키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 1등이다. 아디다스가 2등인데도 아디다스에 대비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시장에 나이키가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신발 시장에서는 나이키가 최고다. 그래서 독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광범위한 IP. 저는 이제 요즘 투자할 때 IP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IP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나이키의 뭐냐 대표적인 신발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왔던 코르테즈. 요게 이제 나이키의 첫 신발이고요. 두 번째 파란색, 노란색 섞여 있는 게 와플이라는 신발인데 74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흰색 신발이 에어포스. 1982년도에 나왔는데 90년대를 풍미했죠, 완전히. 그다음에 뭐 에어조던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저 회색 섞여 있는 게 덩크. 요게 러닝화 같은 기능화는 다 빼고 나온 건데요. 이 신발들이 뭐냐면 지금 다 매장 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이 모든 모델이 옛날에 과거에 나온 것들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붐업을 시켜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신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시리즈 이게 에어포스인가요? 네, 이게 이제 덩크인데. 덩크? 네, 이 신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범고래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나만 빼고 다 있어. 근데 어디서 사지? 살 수가 없어요. 나만 빼고 다 있는데 왜 나는 못 사지? 이런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겹게 계속 나와요. 작년부터. 근데 다 한정판으로 나오거든요. 응모로. 왜 그러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줄 세우는 거. 네, 그러니까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줄은 안 서지만 한정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흰색, 검은색 모델이다 보니까 어디에 신어도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 덩크 모델이 이제 엄청나게 붐업이 됐냐면 도쿄올림픽에서 요번에 스케이트보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잖아요. 맞아. 근데 이 덩크 SB라는 모델이 스케이트보딩, SB가 스케이트보딩의 줄임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2019년, 20년에 의도적으로 이제 덩크 모델을 붐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엮은 거죠. 스케이트보딩 이제 시작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SB 모델 내면서 덩크 모델 계속 내면서 이제 붐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붐업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잘 나가는 연예인들 협찬. 그래서 대부분 근데 알아서 신어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이런 힙한 신발들을 알아서 신습니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랑 콜라보. 그리고 연예인 또는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해서 신발 내요. 그래서 이게 걔네가 디자인하고. 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저 가수가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래퍼인데 요새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잘 나가는 래퍼예요. 온누리님이 이거 아까 신발 보고 딱 트래비스 스캇이다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셨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근데 마녀쭈님이 잘못 만든 거임 불량 뭐 이러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트래비스 스캇이 자기만의 고유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키를 거꾸로 해보자 스우시를. 그래서 이 거꾸로 된 건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신발입니다. 에어조던 로우 모델. 근데 요거는 또 왜 하이프가 더 붙었냐? 이것도 부가적인 설명인데 요 뒤에 보시면. 뭐라고 쓴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캡터스 잭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트래비스 스캇이 만든 레이블 이름이고요. 뒤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번개 모양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앞에 하면 네, 번개 모양. 네. 요게 이제 프라그먼트라고 일본의 유명한 전 세계 최대 SL 라이트 브랜드. 왜냐면 얘네는 엄청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자기네 제품을 생산 안 해요. 콜라보레이션만 해요. SL 라이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 적게 가져가는 거 요새 이제 유행이잖아요. SL 라이트. 제가 발음을 또 아니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콜라보레이션만 하면 그냥 붐업이 된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다 보니까 IPO 전에 엄청난 내피셜 저거는 뭐 난리 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선 300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팔 생각은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 변동성이 크겠네요. 무릎 꿇어가지고. 무릎 꿇었기 때문에 어차피 팔지도 못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쿨한 사람인데 비싼 신발을 저렇게 꾸겨 신는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기 막 이렇게 연봉 높은 이제 증권맨이고 막 이러면 또 이제 박상준 이사님이 또 이제 떡상을 하면은 이게 더 가치가 더 저분은 뭐 그냥 막 신는구나. 근데 뭐 이제 애기 보다가 어떻게 하다 꾸겼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옆에 그림의 옆에 나온 신발도 이제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요것도 몇백만 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붐업을 시켜요. 스토리랑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랑 엮어가지고 붐업을 시켜가지고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붐업이 돼요. 그래서 덩크가 한 2, 3년 동안 지금 계속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강점은 혁신적인 기능성 제품. 지금까지 패션 제품만 봤잖아요. 근데 나이키 신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기능성 제품이에요. 그쵸, 혁신 원래, 제품은 브랜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 보면 나이키 러닝화 신고 지금 뭐 올림픽에서 출전 금지 당한다든지 뭐 도핑 논란 같은 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2분씩 단축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2분 굉장하잖아요. 2분씩 단축이 돼서 이게 지금 나이키에서 나온 베이퍼 플라이라고 2017년도에 나온 신발인데 베이퍼 플라이라는 신발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기록이 너무 단축되다 보니까 지금 협회에서 금지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고는 충전 못 시킨다. 왜냐면 이게 얘네가 기능성을 잘 넣어가지고 이게 신발을 신고 뛰면은 확실히 기록이 단축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을 내놔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입고 사는 게 있는데 나이키의 필라이트가 쓴 책 중에 슈독이라고 있거든요. 그 책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은데 원래는 기능성 신발로 시작한 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 본연의 기능성 제품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뭐 주변에 이거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복싱 하시고 다 하세요. 근데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신발 살 건데 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뭐 골프와 뭐 다 그냥 나이키예요. 왜냐하면 나이키가 제일 보편화돼 있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피테스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나이키, 뭐 골프화 살려고 골프화 뭐 사요? 나이키. 그냥 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도 욕 먹지 않는 누가 사도 그쵸. 뭘 신어도 괜찮은.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제품들이 좋고 네 번째 강점이 신규 시장을 계속 창출해요. 아까 앞에서 나이키 SB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스케이트보딩 시장의 기존 강자가 반스, 뭐 DC 이런 데들이 기존 강자였어요. 그 당시에 얘네가 시장을 다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2002년도에 나이키가 진출했거든요. 굉장히 늦은 시기예요. 근데도 지금 스케이트보드화 하면은 얘네가 아직까지도 제일 최고로 인식을 되고 있다. 그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뭐 당시에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유명 팀 있죠. 걔네를 얘네가 돈이 많으니까 나이키가 스폰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 신켜가지고 전 세계 투어 시키는 거예요.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고 해서 결국에는 같은 방식으로 했고 요 밑에 있는 신발들이 SB 모델 중에 처음으로 나온 모델이거든요. 저 오렌지랑 파란색 섞인 거는 데니서파라고 유명한 이제 스케이트보디어랑 같이 만든 건데 저거는 지금 물량이 없어요 아예. 제 친구 그 당시에 막 안 맞는데 발 구겨 신고 막 그랬어요. 저거 막 어떻게 사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저 주황색이랑 파란색 붙은 거 제가 왜 사진 넣었냐면 저 조합으로 신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이키에서. 그럼 그건 다 품절돼요. 그러니까 색 조합이라든지 한 가지 굉장히 아이코닉한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정판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급판으로 조금 다르게 해서 내요. 또 사람들이 사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 한 가지 예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장 한번 보시면 요거는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그 CEO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여성 댄서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성 댄서를 위한 신발을 만든 거예요. 요게 이제 나이키 에어셋이라는 신발인데 요 같은 경우에 팅커 해필드가 제작을 했거든요. 팅커 해필드가 누구냐면 나이키에서 에어조단 3부터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인물인데 나이키에서는 이 사람이랑 실제 댄서들이랑 같이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유명 댄서들한테 스폰서하고 인기몰이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한국이랑 미국 홈페이지에서 이제 캡처해온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품절됐어요. 이게 뭐냐면 댄서들이 예전에는 그냥 에어포스나 뭐 나이키 신발 신고 추는데 지금은 그 시장이 커지니까 얘네가 인위적으로 그 시장에 신발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붐업을 또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창출하는 능력 때문에 계속 플러스 알파가 창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강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대를 뛰어넘는 소비, 요게 이제 강점인데 디즈니 사실 없어요. 아까 제가 디즈니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계속 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그 애가 성장하고 그 애도 그렇고 계속 나이키를 쓴다. 지금 애기 나이키 신발 가서 사잖아요. 그럼 걔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키 신고 또 커가지고 또 나이키를 신고 그 애도 신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뛰어넘는 소비가 저는 굉장한 기업 장기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 나이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점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오늘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좀 그 우려사항 뭐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주가나 어떤 좀 재무적인 것도 봐야죠. 너무 신발 이야기를 신나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너무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좀
길게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약간 좀 모르던 세상이었어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이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당연히 많이 아까 저희도 봤지만 조정 많이 받았고요. 나이키도 ROE 굉장히 높습니다. 5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이건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동그라미 쳤어요. 과거에 2021년도 4월에 신장에서 나오는 면화 사용하지 않겠다. 나이키가 발표했었죠. 맞아. 그때 이제 대부분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큰일 났다. 나이키에서 불매 운동 들어가고 하니까 나이키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 파란 양봉 보이시죠? 저게 2021년 6월 25일입니다. 그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15% 이상 하루에 상승을 했거든요. 나이키가 하루에 15%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저거는 한번 우리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나이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저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주가 빠지는 거 좀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을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나이키에 대한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중국 우려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네.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쪽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불매 운동이라든지. 예. 근데 그런 거 항상 있어 왔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요게 이제 나이키의 사업 부분별 비중인데 저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기업을 볼 때 우리가 그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모자 잘 팔린다는데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북미 지역에서 41% 발생하고요. 이제 중국 쪽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홀세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키 매장 가잖아요. 그럼 그 개인 점주들이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홀세일이고 그리고 나이키 다이렉트 요게 이제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앱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고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는 이게 10몇 %에서 20%가 안 됐었는데 지금 35%까지 늘었다는 거. 요게 늘어날수록 ASP가 증가를 하죠. 평균 이제 하나 평균 증가를 하죠.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거 보시면 신발이 66% 매출 비중 차지하고요. 옷이 31%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북미 시장. 그 다음에 신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실적인데 뭐 과거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 대부분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끝나고 그러니까 내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우려 사항 좀 보실게요. 다음 장에. 이게 이제 그 공급망 이슈 괜찮은지 요거에 맞아요.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CEO 이제 존 도나오가 이제 한 발언인데 보시면 베트남도 이제 오미크론에도 공장 가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그 코로나 전 대비했을 때 공장이 80%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얘네가 그러니까 CEO랑 CFO 둘 다 얘기하는 건데 2023년도에는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4년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2023년이 피스컬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회계 연도거든요. 얘네는 회계 연도가 매년 6월부터 5월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23년은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2022년도 6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건 뉴스인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이 터지고 있는데도 공장을 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공장 그 물량은 나이키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말고 중국에서도 생산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우려가 더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과거 같은 락다운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뉴스 보시면 신발 제조 같은 경우 생산기지 위상이 넘겨준 중국 이렇게 하면서 베트남을 넘어갔잖아요. 나이키를 딱 콕 집어서 예를 들었는데요. 나이키가 과거에 중국에서 생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50%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락다운을 한다고 해도 나이키의 공급망 이슈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베트남이 훨씬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신발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공장이 다 노동력 싼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있던 2004년, 5년만 해도 노동비가 엄청 비싸지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중국에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공급 우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매크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려를 하는 거지 나이키 본연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우려 사항은 중국 괜찮은가? 불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매 운동이 당연히 있었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게 이게 단기적인 거냐 장기적인 거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하나만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중국에서 네. 그 유통기간 지난 고기 유통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유통기간 안 먹는 거 아니야 맥도날드? 다 이랬었는데 그때 주가가 한 번 급락하고 다시 신고점 회복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뭐 맥도날드에서 취한 조치가 적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결국에 소비가 되는 건 소비가 돼요. 맥도날드가 솔직히 제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소비가 되고 이게 지금 그 오른쪽에 나온 뉴스 보면 이게 그 신발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신발. 그러네요. 네, 나이키에서 불매한다고 하더니 중국에서 호가가 1,8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게 리셀 시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호가 300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1,800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박상준 이사님이 들고 온 이 신발 아까 150만 원에 샀다고 한 이 신발이 지금 중국에서 1,800만 원에 올라왔다. 작년 9월에 그랬다는 건데 그때 알았다고 하면 제가 신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때 이 뉴스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었으니까 네, 이제 뭐 그래도 거의 뭐 1,000만 원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중국 갈 때 그냥 신고 가려고요. 그 플렉스나 하려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조그맣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인증한 제품. 일부러 이 제품 이거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좀 비슷한 테이스트를 저희가 갖고 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왜 1,800까지 왜 제가 이 뉴스를 떼왔냐면 중국에서 불매 분위기가 되니까 결국에는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내에서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는 소리예요. 강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매 운동 와중에도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좀 반증해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뭐 불매한다고 했더니 뭐 이제 세일한다고 하니까 1분 만에 품절, 나이키 제품 뭐 이런 것들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뇌피셜로 그냥 돌릴 건 아니고 밑에 있는 뉴스 한번 보시면 중국 매출 확 줄었는데도 나이키 전체 실적 좋아졌다. 실적으로 반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나이키의 중국의 매출 비중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 내에서 확 꺾이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35% 다이렉트 세일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ASP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직접 판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질 개선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장에 보시면 나이키에서 그냥 우리는 뭐 소비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유화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디다스는 불매 운동 시작하고 나서 매출 확 꺾여가지고 CEO가 교체됐어요, 이번에. 근데 나이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 나이키 여자 농구 선수, 중국의 여자 농구 선수인데 양슈위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지금 요새 핫해요, 중국 내에서. 근데 이분이랑 최근에 조던 브랜드랑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조단 신발을 신고 뛸 거고요. 근데 이게 아시아 여자 운동 선수 중에서는 최초로 나이키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분이 요새 너무 핫하다 보니까 중국의 대형 브랜드들은 다 어프로치를 하는데 거기서 나이키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다 올렸죠. 나는 조던이랑 하게 돼서 영광이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나이키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반감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케팅을 나이키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감성 마케팅을. 이 신발이 나이키가 중국 공장을 통해서 40년 전에 처음 만든 신발이에요. 원라인이라고 하는 나이키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이키가 중국에서 생산을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올해가 또 40주년이에요. 그냥 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4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신발 제가 사진 떠온 거 보면은 이런 기념판을 중국 내 한정판을 만들어요. 나이키가 중국말로 나이커거든요. 그래서 뒤축에다가 나이커 중국말로 찍어가지고 또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여기 있네 이거. 불매운동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데 더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와, 우리와 나이키랑 중국이랑 우리가 이렇게 우호 관계가 오래됐구나. 우리만을 위한 신발 찍어주네. 또 자기네들끼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오늘 많은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강점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IP 꾸준히 돌리면서 붐업시켜서 막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실적 나오는 거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뭐 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모아나가야 되기가 시기가 좋다. 지금 주가가 30%고 지금은 20% 정도 하락을 했지만 굉장히 나이키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와서 뛸 수도 있습니다. 뛰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안 나왔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본연들의 강점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모으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때마침 그래서 본부장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나이키를 딱.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나이키 주가가 작년 11월 179달러 정점으로 해서 현재 한 130달러대 초반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는 한데 21선 위로 올라왔네. 예, 이제 조금 단기 골든 크로스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 과거에 근데 보니까 어닝 쇼크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때가 훨씬 더 많았고 네. 일단 뭐 이제 돌아오는 새벽에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장기적인 성장 그림은 다 이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 혹시 나이키 신으세요? 전 신죠. 많이 있으세요? 막 이렇게 모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전 신죠. 그러게. 저도 이거를 모으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예, 박상준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새로운 세상도 보이고 이해가 가네요. 근데 아까 막 나왔던 2-30만 원짜리 이거는 뭐 사봐야 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그 IPO라는 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고 막. 요게 나올 때 약간 한국의 IPO랑 비교하자면 LG 엔솔 정도? 그 정도 대여급이었고요. 자꾸 자기 거 자랑하지 말고요. 보편적인 저도,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네, 자꾸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어떻게 하이프 형성될지를 예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IPO 전략을 펼 때, IPO 참여 전략을 펼 때 이거 되겠다 해서 하나 들어가서 적중시키는 것보다 그냥 다 들어가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매니아 분들께서 저는 신발을 임의 소비재로 쓰지 않고 필수 소비재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할인할 때 6만 원, 뭐 10만 원 미만 1년에 뭐 나이키 몇 개 있어요. 많이 사봐야 뭐 한두 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좀 수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여러 개를 같이 막 사는 전략도 그렇죠. 이제 그건 리셀 하시는 분들 대상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근데 이게 매니아 분들께서 드시면 또 안 좋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만의 비밀로 좀. 예.